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레키노나주 3상 결과 예상보다 미리 발표한 이유는 공매도 세력 일부 후퇴.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레키노나 3상 탑9 결과 발표 내용은? 두 번째, 미국 FMC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세 번째, 레키노나 3상 결과 미리 발표한 이유는?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공매도를 넘어서기.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셀트리온이 레키노나주의 글로벌 임상 3상 탑9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레키노나주에 대한 3상 탑9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효능이라든가 안전성을 입증을 했다는 것이죠. 상반기 내에 3상 종합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한 것은 중간 발표로서 탑라인 결과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상반기 내니까 6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만간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고, 핵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탑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투약 후 28일간의 임상 결과 중 1차 유효성 결과, 주요 2차 유효성 평가 결과, 안정성 결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먼저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1315명을 모집을 해서 임상을 실시한 결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상적 결과, 이것은 첫 번째로 중증 악화율, 두 번째로 임상적 정상 개선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성이죠. 먼저 중증 악화율. 중증 악화율은 뭐냐면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발생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중증 악화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고위험군에서는 72%, 전체 환자에서는 70%가 감소를 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경증이라든가 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치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로 임상적 정상 개선까지 걸린 시간을 봤더니만 고위험군의 환자인 경우에는 레키노나를 투여한 군은 9.3일 만에 정상이 개선이 되었고, 위약군들은 최소 14일 정도 돼서 정상이 개선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4.7일 이상 단축이 된 것이고, 전체 레키노나주 투여군에서는 8.4일 만에 정상이 개선이 되었고, 위약군들은 13.3일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4.9일이 단축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레키노나를 투여한 이후에 정상이 개선되는 시간도 단축이 된다는 측면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안전성 평가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자, 이러한 결과를 이제 6월 말에 종합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미리 발표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FDA 그리고 유럽의약품청 등의 정식 품목 허가에 한 발짝 더 다가설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식 품목 허가를 받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 결과에 대해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2021년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감염질환 학회, 여기에서 구두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미리 중간 발표를 예상보다 빨리 한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금 특히 유럽 쪽에 수출 계약건이 거의 임박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을 이제 넘어서기 위한 빠른 발표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6월 말까지 정도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종합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미리 서둘러서 나왔다. 이것은 핵심적인 것은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동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9시 30분에 동영상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김성현 셀트리온 의학본부장께서 직접 발표를 하고 또 Q&A 질문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명은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링크 주소인데요. 이 부분들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올려놓기로 하겠습니다.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의 모습이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좋아지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도 16일 날 FOMC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호재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0.63%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 상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지수 측면에서는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 역시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은 공매도 금액 비중이 1.7%, 코스닥은 0.9%인데요. 지난 금요일보다 공매도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243억의 거래소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도 319억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기관들도 거래소 시장에서는 3,300억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대차, 포스코, 하나금융 지주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네이버, LG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성장주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이 오늘도 나타나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6월 FMC 6월 16일 날 열리는 6월 FOMC가 왜 이것이 호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번 FOMC에는 학술적인 의미 즉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측면에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가지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저효과가 강했다는 측면이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실업률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실업률이 더 떨어져야 돼요. 지금 5.8%인데요. 연준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4%대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이 나왔을 때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번 6월 FOMC가 역으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불확실성이 거의 제거된 상태이고 6월 FOMC 결과 연준 파월 의장의 발표가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이제 확정적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는 호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예상을 했던 대로 5월 31일 방송에서부터 제가 6월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고 성장주 쪽에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봐야 되고 또한 셀트리온도 이제부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국 제10년물의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초록색 부분들을 보시면 물가가 올라갔으면 금리도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비해서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죠. 시장이 이제 경기가 좋아짐으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도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 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일 보시는 분들은 다 외우셨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주도주의 개념에서는 성장주 쪽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카카오가 나가면서 네이버가 이제 또 올라오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으로 나가면서 자리를 굳히는 상황이고 자동차주들이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바이오 쪽에서 강력한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하나씩 성장주 쪽에서 하반기 장세는 주도주로서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 관련주 쪽에서는 1번과 2번이 이미 올 초부터 오르면서 거의 6개월 정도 시세를 보인 상태잖아요. 그동안 성장주 쪽은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주도주 맥락군들이 바뀌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특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미국의 상황들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한 이후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순이익이 많이 올라가느냐를 과거 데이터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기술주들이 가장 이익이 증가율이 높았다는 것이죠. 이 막대기 초록색과 회색이 있는데요. 초록색은 2002년부터 2011년이니까 너무 오래된 과거잖아요. 회색은 2012년부터 2021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이 초록색처럼 경기 소비재 쪽이 인플레가 올라갈 때 이익도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는 2012년부터 통계를 받았을 때는 경기 소비재주들의 이익 증가율은 떨어지는 상황이죠. 반면에 이 회색을 보시면은 기술주들이라든가 소재 관련주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이익 증가율이 높았다는 것이죠. 즉 인플레가 상승하는 시점, 지금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성장주 쪽의 주도주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5.84% 상승을 하면서 28만 1000원을 기록하면서 이 앞에 박스권의 고점을 일단 1차적으로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래량의 증가도 눈에 띄는 모습이 되고요. 외국인들이 710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바닥권에서의 5월 초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오면은 더욱더 탄력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바닥권에서 샀던 이 거래량들이 조금 올라왔으니까, 이익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을 챙기기 위한 매도가 나올 것이다. 그 매도 물량들을 다 받아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주면은 상승세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고, 만약에 의외로 이 바닥권에서 매집한 이 거래량들이 장기적인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거래가 거의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쉽게 탄력적으로 또한 올라갈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상황을 보면은 23,978주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수량은 25만 6천 주죠. 외국계 창구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는 매도는 전혀 없습니다.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매수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내 창구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했기 때문에 25만 6천 주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도 공매도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오늘까지 포함해서, 오늘 평균 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5월 3일부터 현재 오늘까지 셀트리온의 공매도 평균 가격은 25만 9,801원이 되는 것이죠. 이미 극복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공매도 세력들은 굳이 여기서 꺾어 누르려고 계속적인 매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세가 지금 세게 나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괜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은 여기서는 일부 후퇴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쇼커버링을 해나가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상을 했던 대로 셀트리온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4.93% 상승을 합니다. 역시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죠. 앞에 거래량 거의 비슷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으로 보이고, 이 바닥권에서의 거래량들이 여기서 한번 단기적인 매매라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끝난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 261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 공매도는 14,000주니까 지난 금요일보다 줄어든 상황이죠. 외국인 21만 4천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 JP 모건이죠. UBS, CLSA 쪽에서 매수를 했고, 매도 창구는 UBS에서 6,300주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따라서 헬스케어 역시 공매도 평균 가격이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11만 6,128원이죠. 이미 극복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제는 공매도 세력들을 누르면서 홀로서기가 아니죠. 이제 공매도를 넘어서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12.82% 상승세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했어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32억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6만 4천주에서 금요일보다는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지만 거래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비중은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은 2만 주 매도죠. 마지막에 2시 30분 이후에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워낙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제약도 이제 완전히 극복한 상태입니다. 탄력적인 움직임이 더욱더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매도하는 쪽이 오늘 CS 쪽에서 맞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외국계 창구에서 UBS,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약의 공매도 평균 가격은 13만 5,646원이죠. 오늘 평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 윗선으로 올라간 상태죠. 역시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여기서 억지로 어거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위기가 지금 안 되는 분위기에서 어거지로 돈으로 해봐야 돈 낭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매도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후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분위기가 약간 또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다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지, 지금은 아니란 측면이고, 오히려 지금은 쇼커버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첫 번째로
이 레케로나주에 대한 재료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물론 조금 눌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성장주 맥락으로, 특히 언택트 관련 쪽에서 카카오, 네이버에 이어서 바이오 쪽이 그동안 6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순환 반등을 해놓은 상태였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분위기가 이제 다시 바이오 쪽으로 오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힘을 쓰기 좀 힘든 상황이죠. 따라서 일부 후퇴하는 상황이라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엿보이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공매도 넘어서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6월 달부터는 전개되는 상황들이 나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한 상황이었죠. 좀 더 상황들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